이제 지중성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때 여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접속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나요? 폴링 그립이 이제 당겨지는 그겁니다. 당겨질 때 앞에 부분 그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 케이블 당기거나 나사늘 케이블도 앞에 당기려면 뭔가 쇳덩어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걸쇠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폴링이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당기는데 이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중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중 케이블이 딱 제작이 돼서 앞에 나오면 끌 수 있는 부분이 앞에 달려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끄는 겁니다. 끌고 나서 다 배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잘라버리죠. 잘라서 그 다음에 접속을 하는데, 이제 펜슬링을 해가지고 중간에도 접속을 하기도 하고 엔드박스에 가서 접속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중에서 하느냐 아니면 유중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가스 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EBA, EBG, 뭐 EBO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눠진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접속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전이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이 유지 접속을 하거나 뭐 직선 접속을 하거나 종단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끊어지는 부분 스탑 접속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성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준유지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콘덴서 콘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 이제 스트레스 콘은 맞춰주는 거, 연공은 이제 납땜을 하는 걸 연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접지 같은 경우 이제 케이블에 유기되는 불평형 전압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 편단 접지나 크로스보드 접지나 양단 접지를 사용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CCPU 같은 케이블 커버 프로텍션 유닛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이 있으니까. 이런 뭐 교략 접지, 교략 비접지 해가지고 접지 방식에 따라서 또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통시험하고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는 있는데 뭐 도통시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전이 배전 부분에 대한 것보다 송전 쪽이 더 많다 보니까 송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지중 쪽에서는 이런 도통시험 쪽보다는 이런 접지하는 쪽으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학술 똑같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죠. 또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전 변전소 건설공사 표준 시공 요령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3, 4, 5 부분이 있고 154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154에 관련된 자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변전소 동해전력소에서 2000년대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154 변전소에 관련된 자료들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또 다른 것들, 가공송전선로.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이죠? 예? 나와 있는 부분들. 여기 보이죠,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가장치는 없네. 조가장치는 여기를, 점퍼식 조가장치를 직렬로 이렇게 한 부분이 점퍼식 조가장치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을 거고요. 애자량. 몇 개인지, 여기 보시면 초호환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해선을 할 때 상간. 다 위아래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 ABC, ABC, CBA, ABC니까 ABC, ABC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역상이 배열이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765 도체일 때는 480 스퀘어를 6도체를 하고 3, 4 올 때는 480 스퀘어를 4도체를 하고 여기 때는 410 스퀘어를 하고 그래서 보통 3, 4, 5나 765는 480 스퀘어를 쓰시고요. 154는 410 스퀘어 정도를 쓰십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160 스퀘어 정도를 쓰십니다. 이런 것들. 예?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뭐 ACL을 쓰게 되면 97 스퀘어도 쓰고요. 160 스퀘어도 쓰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 놓은 자료들입니다. 이런 것들. 예? 특구업, 강심, 알루미늄, 절연전사. ACSR에 이제 OC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웃도어 무기 때문에 아웃도어 크로스 부분이 들어간 거죠, 그냥. 요게 ACSR AW 410 스퀘어. AW가 아까 뭔가 온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인장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놨던 부분이라고 돼 있죠. 보시면 단선 있고 얘 이쪽으로 돼 있는데 얘 이쪽으로 돼 있죠. 얘 이쪽으로 당겨져 있죠. SZ 조임을 해가지고 조임이 틀려졌다. 나중에 그런 것들도 좀 써주시라는 얘기는 요게 OPGW, 옵티컬 그라운드 와이어,
가공지선인데, 가공지선은 뭐라고요? 그라운드 와이어입니다. 땅으로 뭔가 빼주기 위한 부분.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 그라운드 와이어를 통해서 땅으로 해가지고 철탁의 접지 저항 쪽으로 해가지고 빼주는 겁니다. 이상전압을.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옵티컬 케이블. 광 케이블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 OPGW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내용들. 2장. 다른 걸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 아래 한글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것도 이거네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도 빨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면 이 문제들이 아까 그 경동순과 ACR의 저항력 무게, 뭐 기류와 관계시, 뭐 허용전류, 허용온도, 뭐 그다음에 단면적 켈빈 법칙, 그다음에 미풍진동 현상, 갤러핑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죠. 정리를 하다 보면 구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정정용량, 섬낙전압, 전압분포, 초간, 초화의 역할, 에자렌의 효율, 에자렌 S 개수 결정 이런 것들이 각각 다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묶어서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죠. 각각들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배전형 폴리머 해자, 기존의 자기 해자 장단점, 비교 설명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탑의 설계 시 설계 과정, 종류, 강도상 보시면은 하중경관, 아까 얘기하신 버즈 케이지, 그 다음에 충돌 현상, 수화 현상, 부식, 철탑 하중, 조가식 점포 장치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반 쪽으로 넘어갈 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부가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고. 송정용량 증대 방안 이제 쓰실 수 있을까요? 예? 이건 단거리, 그 다음에 장거리 이렇게 또 나눠줘야 됩니다. 가공선이 단거리도 있고 장거리도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쓴 겁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 10점짜리로 나온 다음에 뭐라고요? 도간의 신, 뭐 독인의 신, 예? 비가가. 독인의 신 비가가, 예? 도전율이 높을 거, 기계적 강도가 클 거, 내구성이 클 거, 응? 신장률이 클 거, 비중이 작을 거, 예? 가격이 저렴할 거, 가선 작업이 용이할 거, 이런 식으로. 연선, 3n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d. 이렇게 1층 7개, 2층 16개. 나오죠? 여기 도전율 58, 55. 큰 차이 없다고 그랬죠. AC에서는 35분의 1이고요. 그래서 나온 무게는 지금 연동선을 안 쓰고 거의 경동선을 쓰다 보니까 무게는 표시를 안 한 건데 그 큰 차이는 없습니다. 2.7이고 얘는 8.89입니다. 이런 정도도 또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비교한 거 내용 보시면 되고요. 관계시 이거 D는 8T분의 WS 자성 나오는 거 설명드렸죠. 요거는 외워주신다고요. L은 S 플러스 3S분의 8D 자승. 허용전류, 허용온도 나오죠? 90도씨, 100도씨, 40도씨, 50도씨 이렇게 나왔던 거 똑같이 나옵니다. 안전전력 기본식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전전류, 용량 뭐 아까 책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켈빈의 법칙은 뭐라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게 나오네. 요거는 앞에 있던 내용이 똑같고 뒤에 가서 켈빈의 법칙의 정의는 사용되는 법칙 뭐 전선의 굵기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법칙이다. 전선의 단위 길이당 연간 손실 전력량의 금액 건설시 구입한 단위 길이당 전선비의 이자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연경비가 갖게 되는 이거 매번 얘기해드리지만 이거 다음 주에 가면은 아무런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켈빈의 법칙. 저도 봤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는데 그림이 이렇게 예?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데 요게 뭐고 요게 뭔지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반복 학습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년간 단위 길이당 1년간 금액인데 무슨 금액이냐?
앞에는 손실 전력량의 금액이고 뒤에는 이자하고 감가상각비의 연경비가 갖게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뭔가 정의해놓고 외워주시지 않으면은 오래 안 가니까. 아이자승 알렌은 WAMP, 뭐 GAMP 뭐 이렇게 용어들을 쓰셨는데 그러면 뭐 A는 단면적인 거 알죠? 예? G는 중량인지 아시죠? 예? M 1년량 정량 요금이고 P가 뭐였더라? 1년간 이자와 감가상각비. M이 전선의 가격이었네. 이렇게. 여기 아이자승 알렌은 WAMP로 외워라. 이렇게. 조금 더 외우기 좋게끔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것 같은 거고요. 요거는 아까 책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총경비하고. 요게 앞에서 1장에서 배우셨던 거하고 또 비슷하죠. 그러니까 혼동이 이루어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틸의 실험식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준다 이거죠. 미풍진동 현상. 칼만아류라고 해서 나왔던 부분. 이거 다 써놨습니다. 대체, 아톡스 베토 나와야 되고, 갤러핑 현상이 뭐냐? 빙설, 그 다음에 정의.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이 여러 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써주실 때도 포장은, 지금 며칠 전이었죠? 지금 그 화이트데이인데, 사탕이가 알사탕 하나 갖다 주는 거하고 포장해 주는 거하고 느낌이 틀리죠? 예? 예? 여기도 이제 빙하인데 어떤 빙이냐? 착빙이 뭐냐? 상승기류, 진눈깨비, 고드리움. 이런 식으로 착빙인데 여러 가지 내용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림 하나 그려주면은, 이게 되게 부각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얘가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착빙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갤러핑하고 슬리트 점프가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책, 상간, 스페이서. 전선의 도약, 빙설이죠. 탈락되는 거죠. 대책, 옵셋, 빙설 제거하고, 경과지 선정하고, 요 세 가지, 요런 정도는 보통 써주셔야지만 된다. 애자 구비 조건, 역할, 그 다음에 뭐였죠? 구비 조건. 예? 그 다음에, 종류, 피년 장지 내. 그 다음에, 여기 정전윤량, 섬락전압, 전압분포, 초우각, 초우한 역할, 애자련 효율. 정전윤량은 아까처럼 뭐 40에서 44인데, 뭐 9에서 10 정도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왔었고, 섬락전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건주 유충해가지고, 건주 충유 나와도 되고요. 건주 섬락전압, 주수 섬락전압, 충격파 섬락전압, 유중 파괴전압. 뭐 이렇게. 50% 섬락전압이 또 나왔죠. 예? 애자의 전압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예? 전압분포를 개선하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초호환이나 초호각. 근데 초호각인데 여기 아킹혼이라고 해도 그 초호환인데 아킹 링이라고 돼 있죠? 초호각은 딱 맞는데 아킹 링으로 하는 순간은 이제 좀 틀려집니다. 이런 것들이. 각혼, 이런 분들이. 예? 보시면은 애자르는 효율. 그래서 이거 나눠주고 개수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 폴리머 애자의 정의, 장점, 발수성, 초경량성, 탄산성, 내우성. 단점, 코로나 아크에 취하고 뭐 새가 쪼아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련 변화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애자 덩어리든 오래전부터 설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그 폴리머 애자는 설치된 게 90년대 후반에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90년도니까 지금 뭐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경련 변화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 전에 처음에. 얘가 10년이 가서 터질지 20년이 가서 터질지가 어떤 실제 적용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자 같은 경우는 실제 적용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요 정도만 하면 돼 라는 감이 있는데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장기 수명 예측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백데이터가 좀 정의 있는 데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애자에 비해서는 틀리니까. 설계 과정, 철탑의 종류, 강도상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도상, 직선 철탑, 각도 철탑, 인류 철탑, 뭐 그다음에 내장 철탑, 특수 철탑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중 경관, 아까 뭐랬죠? 수평 하중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수직 하중, 예? 수직 하중 경관 여기 부분하고 제일 최저점에서 한다고요. 이런 내용들도 추가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ACSR, 버드 케이지 뭐라고요? 전선의 회전, 밀림, 늘어짐 때문에 발생한다. 전선의 회전을 방지하거나 밀림을 작게 하거나 늘어짐을 작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충돌 현상, 수화 현상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 했던 분들은 이걸 듣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기본소로 지금 다시 내려온 겁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 다음 회차 때는 요걸 가지고 다시 응용을 하면서 다른 자료를 좀 추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충돌현상, 수화현상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부식 넘어가고, 하중 넘어가고, 조가식 점포장치만 이번에 나왔으니까 불필요한 철탑 높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가식 점포장치를 사용한다. 요게 뭐냐? 아까처럼 요거 되고 요거 하는데 수평 교제를 하다 보니까 높이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공송전선의 송전용량 증대 방안. 이제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승합, 복도체, 그 다음에 신도체. 이렇게 나온다. 예? 복도체를 채용하게 되면 아까처럼 코로나가 줄어들고 송정용 그러다 보니까 인덕턴스도 줄어들거든요. 인덕턴스가 감소하다 보니까 인덕턴스가 감소한다는 건 저항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드러나겠죠. 예? 그 전압을 승합하면 전압을 자승에 비례해서 송정용량 증대하는 거 저번 주에 설명드렸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도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승복신 이래가지고 복승신 해오시거나. 예? 마지막에 가지고 구성 부분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비조건 연선. 예? 이 연선이 아까 그 연선하고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이게 뭔지 엉뚱한 답을 쓰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 알고 있는. 이게 맞아. 근데 왜냐면 문제를 딱 보시면은 문제의 앞뒤에서 얘가 물어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쓰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안전전류, 허용전류, 단면적 결정,密封진동, 갤러핑, 전선의 도약, 애자 역할, 구비조건, 정기적 특성, 설계 과정, 이런 강도상 분류, 버드 케이지, 이런 용량 증대 방안 등에 대해서 요 교재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여러분 기본서에서는 여기에 없는 부분들이 더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보셨을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거를 잠깐 좀 예습 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들어갔던 데는 아니고요. 이건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던 건데 이건 1호사입니다. 스네이크 배사. 왜냐면 진동이라든가 아니면 열수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얘가 스네이크, 뱀처럼 이제 휘어져 있습니다. 이제 클리트 위에 이게,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뾰족하게 튀어나왔죠. 여기는 교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클리트가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건 1호사고, 요 위에 22900이 이렇게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A, B, C 되어 있고요. 요게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1호사가. 그리고 맨 밑에 3, 4, 5는 방폭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크기는, 요런 것들은 동그란 타입은 압력구입니다. 땅속에 있다는 얘기죠. 땅속의 깊이. 땅속에 깊이 있지 않은 건 이렇게 네모난 타입으로 해가지고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터널 들어갈 때 왜 동그라미로 되어 있나요? 압력을 받았을 때 압력을 분배를 해주려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시다 보면은 요 클리트 같은 거, 요 보조대를 만지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기 만지면 찌릿찌릿합니다. 네? 네. 전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딱 가다 보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접지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 22900의 그 접지 부분을 해가지고 다중 접지를 하기 위해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대도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 가대에 접지 쪽으로 해가지고 누설 전류가 흐르면은 전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등 같은 경우 3로 스위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잡고 저쪽에 가면 끌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재 감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이 지나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화재 감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맨홀 등이 있습니다. 예? 그 맨홀 등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바람이 유입되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 또는 아니면 인버터 등을 이용해가지고 배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물고가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중간에 그 수중 펌프가 당겨져 있어서 물을 퍼올리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요 높이들이 제가 들어갔던 데는 지하에 한 14층, 15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5m, 50m 되거든요. 지하로. 예,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한 3m 단위로 하게 되면은 3, 4, 5, 15면은 그게 한 15층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로. 제가 안 들어가고 다른 분한테 얘기 드린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전력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전력구가 크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대피로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케이블입니다. 도체가 있죠? 예? 여기 내부 반도체층이 있고요. 여기 절연체가 있고요. 여기 외부 반도체층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방식층이 있다든가, 여기 이제 쇠로 이제 그 거기를 맞춰주고, 거기에 이제 표피에 CV 케이블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들. 이 절연체. 이게 지금 이게 2000 스퀘어짜리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 쇳덩어리가 그냥 평평하게 안 돼 있고 주름관으로 돼 있습니다. ELP처럼. 잘라내도 주름관으로 이렇게 이 안에 주름으로 돼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저기를 거쳐줘야 되니까. 요 바깥에도 주름이 돼 있죠? 얘가 한 1m 정도 자르니까 한 5k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맨홀에서 그 포스를 한 다음에 잘라서 올려줘야 되는데 워낙 무거우니까 중간중간에 들 수 있는 만큼 자르는 겁니다. 한 1m 단위로. 그래서 올려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단면을 잘라가지고 제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감리를 할 때.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요. 스네이커 포스를 할 때 요거는 고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고정. 요건 클리트가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 피치가 6m입니다. 요 하나의 피치라는 건 한 사이클이 6m. 그래서 1.5m마다 이런 단계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부분이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지금 케이블이. 이런 것들도 나중에 알고 계셨다가 피치가 6m고 각 단계가 1.5m라는 걸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ELP관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케이블들이 있고 사진들이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이 대전틀로 쪽은 인트로 저기는 필요가 없을 거고 송전선 오늘 송전을 배우셨으니까 송전 이 부분을 한번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이게 뭐죠? 잘 안 보이네. 여기는 보이죠? 이렇게 베이트 댐퍼죠? 여기는 이렇게 선 이렇게 옮겨놨죠? 이렇게 베이트 댐퍼 같은데 이게 자세히 안 보이네. 이게. 베이트 댐퍼가 걸려있긴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추가 달려있죠? 이게 뭐였죠? 스톡 브리지 댐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니까 좀 잘 보이죠? 스톡 브리지 댐퍼가 이제 예? 요게 초호한 초고각처럼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각도 철탑이 되겠죠? 각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요게 조가장치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가장치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찍어 놓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요거들이 이제 초호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양쪽에. 예? 그리고 다 똑같네. 요거는 그냥 22,900 철탑. 가공지선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이렇게 조가를 해주는 장치들이 있고요. 여기는 하나만 달려있고 어떤 데는 두 개가 달려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초호환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애자련을 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고 여기는 자세히 보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이죠. 중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현수애자를 잡기 위해서 이제 좀 그 조가장치들이 이제 좀 튼튼하게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쇳덩어리가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변전소에 찍은 것들 보면 되게 튼튼하게 이걸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하나짜리 더. 그걸 잡아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자세히, 요게 이제 베이트 댐퍼죠,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네? 해주시면 되죠. 이런 것들 보시고요. 이게 이도치의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페이스가 이렇게 2도가 돼 있다. 네?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똑같이 나왔던 부분 계속 보는 부분이거든요. 사진을 여러 개 찍어둔 것들은 그걸 좀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베이트 댐퍼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잡아준 게 베이트 댐퍼. 예? 이렇게 자세히 찍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났는데, 다음 주에는 그 지중 부분하고, 보시면은, 선로정수 부분이 좀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중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지중 부분에서는 아까처럼 송변형 기술 용어 해설집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부분은 그 기술 용어 해설집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른 쪽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 용어 해설집을 좀 보여드리는 게 혹시 그런 쪽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하라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 총부를 한번 뽑아 주시면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C 드라이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성면적 기출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63회부터 86회까지가 발성면적 기출문제 풀이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A4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86회다. 그럼 이제 86회를 A4로 이렇게 출력을 해놨으니까,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보내드려서, 그때 이제 관련되어 있는 답안지를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가공 및 지중선로에 사용되는 옵셋, 정의가 어떻게 됐냐? 네? 옵셋의 목적이 어떻게 됐냐? 적용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표시하고, 답안지. 지중선로의 옵셋이다.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이런 식의 관련된 문제에서 답안지를 했던 거. 상권선 변압기를 사용하는 주된 용도가 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페이지 안에 4장짜리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 필요액 이상 전압하게 되면. 그래서 한 회차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20페이지인데 실제로 양은 더 많겠죠. 이게 8장이니까 한 160장 정도 되는 걸 20페이지 정도로 해놓은 거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회차별로, 여기 보시는 회차별로 해가지고, 봐서, 한 회당 한 3개 정도 내지 2개 정도씩 해가지고, 똑같은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 해서, 그런 걸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에 협의를 해가지고 4월 둘째 주 정도는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5월 달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번 하고 7월 달에 한번 하고 최소한 4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7월 달까지 하고 8월 달에는 못 합니다. 8월 4일 날 시험이기 때문에 4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 날 오후에 무료로 해가지고 강의실을 또 얻어가지고 해드릴 텐데 그때는 이제 관연도 문제 위주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회차 때는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내용을 바꿀 테니까, 요 관련된 자료는 그때 일정이 정해지면은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학원에서 판매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에 있는 내용대로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지중하고 이제 4장, 선로정수를 미리 공부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